네, 정보시스템 감리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이번 주에 감리를 진행 중인데요. 이제 감리에 처음 들어가시면 총괄분이 하실 게 뭐 여러 가지 또 있지만, 그 보고서 템플릿과 업무 일지 템플릿을 만들어서 예, 감리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배포하는 일이 있습니다. 이제 요구정의 단계니까요. 지금은 제가 요구정의 단계 그 템플릿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 총괄 업무가 좀 한가할 때는 보통 이제 전주나 전주 주말에 이제 만들어서 미리 이제 배포를 해드리고요. 막 총괄 업무도 이렇게 연말 되면은 막 여러 개가 겹칠 때는 정신이 없기 때문에 또 이제 대부분 이제 들어가서 감리 월요일 날 또 만들기도 합니다.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보고서 템플릿인데요. 이렇게 뭐 보고서 여기저기 단계 표지는 보시면 되겠고요. 뭐 이런 형태들은 뭐 여러분들이 각 회사별로 다 갖고 있을 테니까 회사가 갖고 있는 기본 템플릿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총괄분들 이걸 만드시면 됩니다. 쭉 하고요.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템플릿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.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템플릿들은 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표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이제 만드시면 됩니다.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쓸 것들이 좀 있습니다. 이게 템플릿을 만들 때 좀 정확하게 표준을 정확히 잡아주는 게 좋죠. 그래야만 나중에 그 각 감리하신 분들이 보고서를 취합했을 때 손을 많이 보지 않게 돼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죠. 이런 표에 지금 이 표 같은 경우 뭐 이제 그 기본 템플릿이 물론 잘 돼 있지만 이런 헤더기죠. 헤더를 뭐 진하게 할지 안 할지, 이 회색 음영도 몇 프로로 줄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이제 표준이죠. 근데 쓰다 보면 또 이제 표준을 안 지켜서 막 쓰시는 분도 있고 딴 데서 카피해 와서 그대로 놔두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템플릿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포하고요. 또 이런 표준도 좀 한번 설명드리는 게 좋습니다. 중요한 건 이거죠.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점검 항목이 있는데 이거는 감리 계획서에 여러분들이 한 보셨을 거예요. 저희가 계획서 낼 때는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요게 이제 요 부분만 비고해서 이제 점검 결과라고 이제 바꿔주시면 되죠. 바꿔주시면 됩니다. 바꿔주시고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제 계획서에 있던 이런 것들 쭉 가져오시면 되고요. 뭐 내용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템플릿 회사에 이거에서 쭉 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 표 이런 것들이었던 표준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죠. 도표에 대한 이게 이제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도표 지금 1-1- 이렇게 나가죠. 이게 이제 뭐냐면 사업관리 및 품질 로즐의 1번 꼭지에 첫 번째 도표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. 이것도 좀 다릅니다. 그래서 이거를 표준을 좀 명확히 잡아서 주셔야지 이렇게 안 주시면은 뭐 어떤 분은 뭐 그냥 1-1로 한다든가 이럴 수 있고요. 이런 출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이렇게 지금 정렬이 되어 있죠. 근데 뭐 이것도 어떤 왼쪽으로 막 하는 분도 계시고 템플릿을 드려도 하여간 이 템플릿을 만들어서 배포하신 이후에 좀 이런 표준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냥 설명을 안 드리고 하면은 이 템플릿에 좀 맞춰서 작성을 안 하세요. 대부분들 하시면 간혹가다 이제 본인이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하신다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카피를 해오게 된 거를 그대로 적용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이런 것도 해주시면 되고요. 뭐 영역별로 이것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갖고 오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시스템 구조 및 보안까지는 이렇게 이제 이런 형태로 가고요. 쭉 보시면 현황 문제점 개선 방향 갑니다.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통 전문가 진단이나 기술 진단 이런 게 이제 많이 들어가죠. 그래서 이 기술 진단이나 전문가 쪽은 사실은 저희가 시정 조치 확인에 대해서 맨데이를 제한 안 하기 때문에 시정 조치 확인을 한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, 사실은. 근데 이제 좀 애매하죠. 그래서 뭐 기술 진단을 했는데 소프트웨어 번역점 진단 툴을 돌렸는데 뭐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이거를 감리 기간 중에 해결 다 못했어요. 그럼 다음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다고 썼을 텐데 그럼 시정조치 확인을 안 할 건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, 사실은. 근데 이제 원칙은 그 시정조치 확인이 없는 부분인데 대부분 또 하죠. 여기 보시면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개선 방향이라기보다는 이제 전문가 의견 이런 식으로 해놓고
뭐 이걸 보신 분이 사실 신용취 확인에 맨데이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오진 못하시고요. 만약에 이게 신용취 확인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나 혹은 주거기관에서 요청을 하시게 되면은 예, 뭐 다른 분이 봐야 되겠죠. 예, 단계 감면 중에서 누구는 봐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고요. 맨 마지막에는 이제 감리 계획서 나중에 이제 추가. 예,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템플릿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배포를 하셔야 되고요. 또 하나가 이제 단계 감리하실 때 이제 일지라는 걸 쓰게 되는데요. 이거는 결국 이제 감리 하신 분들의 맨데이 투입에 대한 이력이 됩니다. 근거가 됩니다. 그래서 일지도 이제 회사에서 정해놓은 포맷에 맞춰서 그 총괄 분들이 준비해서 이제 준비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뭐 이것도 뭐 어떤 회사는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날짜별로 쭉 쓰는 데도 있고요. 어떤 회사는 날짜를 써놓고 사람별로 또 쓰는 데도 있어요.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등간에 이 사람이 이렇게 5일 동안 와서 이 같은 총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조사까지 했기 때문에 사전조사도 맨데이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6일 동안 맨데이를 소진했다라는 거를 뭐 보여주는 거겠죠.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그때그때 알아서 좀 조정해서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. 네, 오늘은 그 감리 수행 이제 들어갔을 때 총괄분이 이제 템플릿 만드는 거, 업무일지랑 수행 그 보고서 템플릿 만드는 거에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네,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